오늘 할 이야기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파병에 대한 생각이다. 요즘 가장 많은 뉴스를 차지하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는 이야기이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증거까지 공개하면 파병이 사실인 것으로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도 각종 영상과 증거를 공개하면서 파병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신중한 입장이다. 파병에 대해서 사실이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발견한 것을 나토는 몰라도 미국이 모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동맹국에도 도청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핵 가지고 GX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놓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나토 또한 정보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솔직히 크기로나 규모로나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뽕 이런 거 전부 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일까?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미사일 거리 지침을 폐기하거나 병력을 파병하거나 무기를 더 지원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이미지는 세계 경찰이었다. 물론 경찰짓도 했지만 깡패짓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별 탈이 없는 것은 미국의 이미지와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나라들을 결속시켰다. 나토도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적대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발을 빼기에는 주위에 눈이 너무 많다. 발을 빼는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을 비판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던 초반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엄청난 지원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각종 제재를 하고 그들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이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원 규모도 지원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독보적인 1등이다. 그리고 나토도 경제에 대한 대국들이 많이 있다. 근데 고작 러시아 하나의 경제를 못 버텨서 물러가는 것은 러시아를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닥치는 것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까지 인정한다면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면 러시아는 지원국을 향해 핵을 날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 만약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병력을 파병하는 순간 러시아와 진짜 싸우자는 의미였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패키지 같은 무기 지원이다. 그 규모는 커야 임팩트가 있고 경고의 차원이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과 나토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중론을 펼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신중론은 물론 지원 규모도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 같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안 좋다.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 파병으로 많은 돈과 지원을 얻어냈다. 그리고 각종 전쟁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다. 데이터는 최신일수록 좋은 것이다. 전쟁의 경험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기술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증거물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 최신의 전쟁 경험과 각종 과학기술을 얻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군사력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파병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솔직히 모르겠다.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저는 북한이 지금 파병은 다른 나라의 허를 찔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약한 놈을 상대해도 방심을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 군인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